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품정리사 홍영덕입니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품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기리고 그들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과정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지닌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60세 이후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60세 이후 당장 버려야 할 7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물건을 쌓아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짐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비움이란 단순히 물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여유로워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합니다. 김세별 유품정리사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조언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유품정리사로서 다양한 죽음의 현장에서 경험한 그는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중요한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째, 중요한 문서와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가족이 어려운 순간에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병을 숨기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소유한 물건과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과정입니다. 넷째,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그 선택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기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삶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60세 이후 여러분이 당장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자유롭고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오래된 서류와 영수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 서랍을 열어보면 몇 년째 쌓여있는 서류와 영수증들이 눈에 띄게 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이러한 서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끝난 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보증서, 낡은 은행 서류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유품 정리를 도와드린 한 가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수많은 서류,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만료된 통신사 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카드 보증서, 그리고 오래된 의료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아무런 가치를 더하지 않았지만 고인의 흔적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족에게 이러한 서류들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아버지의 기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을 짐짓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필요 없는 서류를 과감히 정리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중요한 문서들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스캔하여 디지털 형태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생애를 돌아보며 의미 있는 기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디지털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이제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보험, 서류나 의료 기록을 스캔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필요 없는 서류는 폐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될 뿐입니다. 비움은 새로움을 가져온다는 말처럼 서류 하나만 정리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정리한 후에는 그 공간에 새로운 물건을 두거나 혹은 단순히 비워두고 숨을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의 과정에서 느낀 카타르시스는 예상보다 큰 힘을 줍니다. 그 가족은 서류 정리를 통해 과거의 짐을 덜어내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리한 공간에 작은 화분을 두고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되새기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서류와 영수증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래된 서류와 영수증을 정리해 보세요. 마음의 짐을 덜고 더 가벼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자유롭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이 얽힌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쉽게 버릴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소중한 기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물건이 감정을 붙잡아두면 오히려 삶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제가 유품 정리를 도와드린 한 분은 고인의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힘들어했습니다.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 여행 중에 사온 기념품,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담은 편지들.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간직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위해 불필요한 감정의 짐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몇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인의 사진이나 편지는 여전히 그와의 소중한 연결고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물건들은 그가 사랑했던 기억을 대신할 수 있는 이미지로 남기고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또 다른 사례로 한 여성은 어린 시절의 장난감들을 수십 년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난감들은 그녀에게 행복한 기억의 상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건들이 집안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녀는 그로 인해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장난감 중 몇 가지는 아이들과의 추억을 간직한 채 사진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얽힌 물건들을 정리함으로써 그녀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정이 얽힌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작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물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현재의 나에게 이 물건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길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이 얽힌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감정이 얽힌 물건들을 정리해 보세요. 가끔은 과거의 기억을 사진으로 남기고 물리적인 짐을 덜어내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래된 그릇과 주방 용품을 버려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엌에는 깨진 접시, 쓰지 않는 냄비, 너무 많은 컵들이 자리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자주 쓰는 그릇은 몇 개 안 됩니다.
싱크대 깊숙이 넣어둔 그릇, 유행 지난 디자인의 머그잔, 한 번도 쓰지 않은 주방 도구까지. 정리해야 할 것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한 가정의 부엌에서 수십 개의 접시와 컵을 발견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주 쓰는 것은 몇 개뿐입니다. 한 할머니의 집에서 정리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싱크대 아래 깊숙이 쌓여있던 접시들이 나오자 할머니는 이걸 언제 샀는지도 모르겠네. 라며 놀라셨죠. 그리고 결국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공간을 보며 이제 요리가 더 즐거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30년 된 냄비를 버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팅이 벗겨져 건강에도 좋지 않은 상태였죠. 결국 설득 끝에 오래된 냄비를 정리하고 가볍고 실용적인 제품을 새로 장만하셨습니다. 그 후 요리할 때 팔목에 부담이 덜 간다며 굉장히 좋아하셨죠. 주방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진 냄비, 너무 많은 접시와 컵들은 과감히 줄여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 요리할 때 동선이 훨씬 편해지고 설거지도 줄어들어 생활이 더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냄비나 깨지기 쉬운 유리잔보다는 가볍고 실용적인 것들 위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정리해보세요. 부엌이 정리되면 삶의 여유가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오래된 주방 용품은 위생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나 조리 도구는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표면이 긁히고 미세한 틈이 생기며 그 속에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나무로 된 조리 도구나 도마는 물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곰팡이가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위생을 고려해 오래된 주방 도구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정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엌이 깔끔하게 정리되면 요리를 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더 창의적으로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리를 취미로 즐기는 분들이라면 정리된 공간에서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방을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방식과 필요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먼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과 비교해 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중복된 주방 용품이 있다면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크기의 프라이팬이 여러 개 있다면 가장 상태가 좋은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기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엌을 정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했던 그릇이나 컵을 정리하다 보면 가족들과 함께 했던 식사 시간과 따뜻한 기억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을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너무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있으면 정작 필요한 것들을 쉽게 찾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방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래된 냄비와 프라이팬, 쓰지 않는 그릇과 머그잔들을 정리하면서 더 가벼운 삶을 만들어 보세요.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기부하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부엌에서 요리하는 즐거움을 다시 느껴보세요.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필요 없는 약과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통을 열어보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이 그대로 남아있진 않나요? 우리 몸을 위해 복용하는 약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감기약, 사용하지 않는 항생제, 유효기간이 지난 진통제까지 약통 속을 살펴보면 예상보다 많은 약들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유품 정리를 하면서 발견한 사례 중 하나가 떠오릅니다. 한 할머니의 약장이었는데 몇 년 전에 처방받은 약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효능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일부 약들은 변질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과 상의한 후 꼭 필요한 약만 남기고 정리하셨고 이후 약을 보관할 때도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하셨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 해외여행에서 샀던 향수, 거의 쓰지 않은 채 방치된 스킨과 로션, 한 번 바르고 손이 가지 않는 립스틱, 이렇게 쌓아둔 화장품들은 결국 유효기간이 지나 변질되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 화장품은 개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유품 정리를 하면서 10년 넘게 방치된 화장품을 그대로 둔 사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전에 구매한 분홍색 립스틱을 아직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 버리지 못하고 계셨죠. 하지만 결국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간만 차지하는 불필요한 물건일 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건강을 위해 많은 약을 사고 아름다움을 위해 여러 화장품을 구입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약과 화장품들은 우리 몸과 피부를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래된 화장품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약통과 화장품 서랍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약통을 꺼내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1년 이상 지난 약,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약, 처방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약은 모두 정리 대상입니다.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안전하게 폐기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버리지 말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화장품 역시 개봉한 지 1년이 넘은 제품은 과감히 버리고 꼭 필요한 제품만 남겨서 사용하세요. 공간이 정리되면 생활이 더 깔끔해지고 건강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가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집안 곳곳에 자리만 차지하는 낡은 가구들이 있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넓고 쾌적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메우고 있는 오래된 장롱, 쓰지 않는 식탁, 묵은 소파 이들 때문에 집안이 답답해지고 때로는 넘어지는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유품 정리를 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것이 바로 그런 쓰지 않는 장롱과 식탁입니다. 한 번은 30년 된 장롱을 정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롱은 크고 무거워서 방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고 옷을 꺼내 입기도 불편한 구조였습니다. 이 장롱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 장롱을 정리하고 실용적인 수납장으로 바꾸었더니 방이 훨씬 넓어지고 쾌적해졌습니다. 의뢰인도 이렇게 공간이 넓어질 줄 몰랐다며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습니다. 오래된 소파나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다리가 흔들리는 낡은 식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정리하고 작은 테이블로 바꾸니 동선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아, 이걸 왜 이제야 했지? 라는 말이 절로 나왔던 순간이었죠. 필요하지 않은 가구가 많으면 집이 좁아 보이고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동이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집 안에 있는 가구 중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 가구 마지막으로 언제 썼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사용하지 않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두고 있는 가구라면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보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세요. 필요 없는 가구를 정리하면 집이 훨씬 쾌적해지고 생활의 질도 확실히 향상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공간에서 더욱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더 행복한 공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6번째로 1년 넘게 입지 않은 옷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옷장 속에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은 옷들이 있지 않나요? 언젠가 입겠지 하며 쌓아두지만 사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태그가 붙어 있는 옷이나 한 번도 입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옷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는 과감히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유품 정리를 도와드린 한 분은 아버지의 옷장을 정리하면서 여러 해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옷들은 한때 아버지가 좋아했던 스타일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더 이상 입지 않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좋아하던 옷들이라 버리기가 아깝다며 고민했지만 결국 그 옷들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기억을 다른 방식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1년 넘게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언젠가 입을 거야 라는 생각은 우리를 더 많은 짐으로 이끌 뿐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옷장에 있는 옷의 20%만을 자주 입고 나머지 80%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필요 없는 옷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옷장을 열고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옷을 입었던 때가 언제였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 옷은 분명 필요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옷들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면 더욱 의미 있는 정리가 됩니다. 소중한 기억이 담긴 옷이라면 디지털 사진을 찍어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부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재활용하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옷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옷장 속에서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 더 밝고 쾌적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옷 정리를 통해 가벼운 마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 보세요. 여러분의 옷장이 더 이상 과거의 짐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 없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건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인간관계도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 관계를 과감히 정리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을 진행한 한 분은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자존감을 낮추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와의 우정이 소중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나를 존중하고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싶다며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그 관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행복을 빼앗고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나를 존중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즉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거리감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부정적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를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정말 공감하시죠? 우리가 공간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면 인생이 훨씬 더 자유롭고 활기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비우기를 실천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다른 유용한 팁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가볍고 행복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웃으면 복이 와요.